여러분들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촌 해양입니다. 2022년 1월 4주차 해외 선물 경제 캘린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경제 캘린더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당연 FOMC 회의입니다. 시장의 긴축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죠.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도 오늘 점검을 할 예정인데, 긴축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미증시가 하락 요소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평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2년간 이제 팬데믹 기간으로 유동성을 불어넣은 시장이 축소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어디까지 지지를 일으킬 수 있고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페드의 주요 맹점은 어떤 내용이고 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설명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드 회의의 주요 맹점은 사실상 이제 페드 FOMC 양적 완화 완전 종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존 테이퍼링이 3월까지 종료 일정을 잡고 있죠. 300억 달러 축소로 3월까지 채권 매입에 대한 모든 진행을 종료하겠다. 그게 즉 테이퍼링입니다. 축소 과정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5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금리 인상을 좀 시사할 예정이고, 근데 상반기 중에 75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을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차 대조표 축소 시점을 좀 더 당기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죠. 자, 하나씩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번 FOMC 회의는 긴축에 대한 강화가 일으켜지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금리 인상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그러면 세 차례 원래 기존에 잡던 게 이제 네 차례로 잡힐 수도 있고, 그리고 테이퍼링을 더 빠르게 종료하는 상황도 연출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 가지던 채권에 대한 축소 과정을 겪으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어떻게 보면은 FOMC에 대한 회의가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냐, 이제 빠른 물가에 대한 잡기가 진행되는 과정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갈 수 있냐라는 정치적인 상황과 페드 의원의 상황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 동행 하에 금리 인상을 3월로 앞당겨 실행하게 될 전망, 대차 대조표 축소 논의도 함께 진행,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차 대조표 관련 이번 연도 후에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 이것도 더 당긴다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연준 인사들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성향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매파냐 이제 비둘기파냐. 왜냐하면 긴축의 시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매적인 부분을 일으키고 있는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만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신다면은 새로운 신규 연준 이사들이 취임을 하지만은 중요한 건 긴축의 행보를 막을 만한 그런 여건은, 매크로 환경은 조성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평가하시면 됩니다. 연준 의원 교체 들어가고 매파 비둘기파 나누지만은 크게 집중할 필요성이 없다, 이게 논점이에요.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시장 상황만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이제 긴축을 시도하는 시기에 최근 이제 미증시가 급락하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채널링으로 보게 된다면은 최소한 어떻게 보면 14,000 이하까지는 하반값을 뚫을 가능성이 전개가 됐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지지에 대한 평가가 14,700까지 평가가 됐는데 밀리면서 14,000까지 하반값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부터 금리 인상 진행되면서 작년부터 하락세의 모멘텀을 유지했죠. 코스피는 2,600까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시장에 대한 이제 유동성 축소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무너진다, 빅쇼트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13,500까지는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눌릴 가능성이 전개가 됩니다. 지속적인 추세에 대한 여부 가능성이 전개가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네, 추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증시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매도값에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14,000 밀릴 때까지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시장에 대한 안정화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단순한 채널링 평가지만은 지금 기존 있었던 채널링 대비해갖고 이제 하단가까지 조정값 머물고 다시 한번 반등값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점. 다만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이 논점이 많죠. 달러에 대한 부분. 11월 말일 평가로 이제 테이퍼링이 실제로 진행되는데, 달러에 대한 상승 과정은 사실 이제 11월 말일, 12월 이전이라고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12월 이전에 상승분을 모두 반영했다고 평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박스권 랠리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긴축을 시도하면은 달러 강세 모멘텀이 한 차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단에 대한 저항력을 체크하고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올해 하방세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는 추가적인 상승이 힘들다. 다만 이번 1월 회의에서 이제 상승에 대한 범위가 한 번 더 진행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 긴축이 더 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바뀌고,
금리 인상으로. 그리고 테이퍼링 속도도 더 당긴다면은 달러 강세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번 회의는 달러 강세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달러에 대한 앞으로 상방이 계속적인 지향세는 아니다. 고점에 대한 형태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재매도 값으로 박스 랠리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게 시사점입니다. 지금 환율 관련해서도 제가 원달러도 얘기들 드렸었지만은 원달러도 이제 1200원 삼방대를 돌파를 못하죠. 왜 그러냐? 미국이 빠른 긴축을 시도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환율이 눌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와 환율은 같은 변동성을 띠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1월 FOMC 회의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회의 때 어쩔 수 없이 증시에 대한 추가 하방세가 예견이 되는 부분이 크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상방이 나오지만 제한점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는 곧 이제 페드 의원들에 대한 어떤 긴축 강화 의미가 굉장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어떤 가능성을 다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4주차 해외 선물 경제 캘린더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 주 FOMC 회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